운동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다녀야 할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학교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초지자체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열네찬의 보리밥 정식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분식을 내주는 착한 가게를 소개합니다. 사상구 백양산 숲길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와 전망대가 들어서 사상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다녀야 할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학교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 이처럼 놓여있는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3개를 합쳐 1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일명 모듈러 교실입니다. 사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 건물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이름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교사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목적은 거창합니다. 학습과 놀이, 휴식이 연계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발달적인 성장 그리고 기초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공간의 유연성 그리고 다목적성 실현을 위해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선택 학습을 지원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이번 새학기부터 대부분 학생들이 이곳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간 계속됩니다. 모듈러 교실을 기존 학교 교실과 비교해 봤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골조와 마감재 등으로 만든 뒤 학교 현장에서 조립해 완공하는 가건물입니다. 교실 간 간격이 좁습니다.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교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화장실을 포함해 방음과 단열 문제가 개선됐고 공기 정화 장치가 내장돼 일부 컨테이너 교실과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뛰어놀아야 되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겨우 그냥 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제일 가슴 아프고. 사초등학교에 사용된 모듈러는 일반 교실 30개, 특별 교실 14개 등 모두 47개 교실로 모듈러 구매 금액은 81억 2천여만 원입니다. 이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올해 이미 모듈러 교실을 사용 중이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지역 학교는 총 12개 학교에 380개 교실이나 됩니다. 미래 좋은 환경학교를 만든다는 이유로 당장의 학생들이 큰 희생을 치르는 셈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동네 목욕탕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목욕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초지자체가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곳곳에 영업을 중단한 목욕탕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욕탕 업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2019년 832개였던 목욕탕이 지난해 기준 3년 새 73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년째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과 최근 이어진 공공요금 상승 탓에 동네 목욕탕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림 목욕탕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청 행복 목욕탕은 이 동네의 유일한 목욕탕입니다. 지난해 4월 중구가 35억 원을 들여 문을 열었지만 위탁 운영자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오는 4월 말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로 크게 지어놔놓고 다시 문을 닫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거의 저 영주동 가야든지 안 가 조항군도 한 군데인가 봐요 없고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남한 사람들도 많고 이 중구는 더더구나 남한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다리 절고 아프고. 구린 목욕탕이 없는 강서구에서는 올해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11,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매월 6,000원 상당의 바우처 2장을 지원해 협약이 체결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욕탕도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되고 유류비가 상승되니까 또 폐업과 휴업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목욕탕도 지역 목욕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강서구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이 지역 목욕업소의 지속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식사와 커피라도 한 잔 마신다면 10,000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할 겁니다. 보통 정식이라도 7,000원이 넘기 때문인데요. 같은 값이면 더 푸짐하게 먹는 쪽이 낫겠죠.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푸짐한 보리밥 정식과 착한 분식 가게를 소개합니다. 남구 용호동 주택가 32년 경력의 보리밥집입니다. 기본 반찬이 14가지나 됩니다. 큰 양푼위에 담겨 나온 보리밥, 멸치와 어묵만 빼고 재료를 다 넣습니다. 고소한 고추장과 구수한 된장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달걀은 필수입니다. 쓱쓱 비벼 먹으면 입안에 풍미가 가득해집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요. 반찬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보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고 나도 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부담도 없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만의 특식도 있습니다. 부산에선 수굴이라 불리는 수굴의 볶음입니다. 한 접시에 7,000원, 보리밥과 같은 가격입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는다는 후문입니다. 참고로 달걀 후라이는 500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내 식구들처럼 그래 내가 해드립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로 내가 작년에 올렸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지금은 못 올립니다. 수영구 광안동 주택가의 국수집도 착한 가게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국수를 비롯해 라면과 김밥 등 분식류. 가격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평범합니다. 하지만 국수랑 김밥을 같이 시키면 다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색 빛깔의 신선한 채소는 물론 맛도 양도 푸짐합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는 주인장. 얼마 전 수영구청을 찾아 동네 식사를 거르는 이웃 10세대의 식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다시 가게를 시작하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가면 저는 그게 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 곳에서 수십 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토박이가 되어버린 보리밥집. 그리고 동네의 새 이웃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분식점 등 더 오래도록 동네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61개 학교를 AI 교육 선도 학교와 AI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정된 학교에서는 정보교육 공간 혁신과 AI 교육과정 내실화를 비롯해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 등 소프트웨어, AI 교육 특생 활동 등을 운영합니다. 부산시가 오는 4월 국제박람회 기구의 세계박람회 후보지 현지 실사를 앞두고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9일 실사단이 방문하는 북항 일원을 찾아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현장 보고회를 열고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 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은 3월 말까지 정비를 끝낼 계획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는 다음 달 초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 북항 등을 방문해 유치 역량과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상구 모라동과 개법동을 품고 있는 백양산 숲길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와 전망대가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곳, 백양산 자락에 설치된 구름 전망대입니다.
철제와 목재로 만들어진 구름 전망대는 높이 6m, 폭 9m의 2층 규모로 이 낙동강의 경관과 삼락생태공원 등 사상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를 다 바라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뭐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뭐 감사하지요, 우리 주민들로서는. 이 전망대에서 보면 사상구 저기 뭐 하고 또 하고 정말 다 보이거든요. 김해공항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로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한 곳입니다. 구름 전망대에서 700m 떨어진 숲속 테라스,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 나무 데크가 마치 숲속 캠핑장을 연상시킵니다. 임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숲길 걷고 이러면은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또 거의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고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그 다니는 맛이 있어요. 이 백양산에 마련된 테마 임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백양산 임도 9.53km에 이르는 구간에 낡고 오래된 휴게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상구 모라동과 개법동을 품고 있는 백양산 숲길, 지역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 테라스와 전망대가 들어서면서 사상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건물 1개 동과 인근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었으며 6시 50분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동 킥보드용 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에서 운영하던 동백상회가 8개월 전 문을 닫으면서 입점했던 지역 중소업체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 부산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동백상회가 들어섰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첫 번째 사례인데 재개장한 동백상회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 민관이 협업한 동백상회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와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나선 겁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백화점에 정식 입점한 건 부산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에서 만든 제품들, 부산의 정성이 짙은 제품들이 또 시장에서도 크게 호응을 받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 소비자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는. 오늘은 단지 시작이고 여기 있는 이 시작이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문을 연 동백상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백섬과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등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부터 해산물 가공품과 주류 등 부산시가 선별한 지역 중소기업 28개사 160여 종의 우수 상품으로 꾸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동백상회를 MZ세대와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대표 관광 특화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과 가까이 위치해 입점 업체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사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형 판로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여러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동백상회가 없어지면서 저희도 좀 아쉬워하다가 이제 더 좋은 곳에 이제 위치한 동백상회가 개장을 해서 저도 매출이라든지 저희 회사가 좀 더 성장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운영하다 문을 닫은 지 8개월 만에 재개장한 동백상회.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민간 협업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회인 2023 아티스타트 전시회가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지역 예비 작가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현장을 공희철 기자가 찾았습니다. 회화 작품부터 사진, 그리고 조형 작품까지. 불경 지역 8개 예술대학 출신 예비 작가의 작품 120여 점이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아티스타트 전시는 또다시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저희 아티스타트는 불경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전시로 지역 미술대학 졸업생들 중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애비 작가의 작품. 시대를 벗어난 유물 오파츠를 매개로 졸업 작품 이후 두 번째 전시를 이어갑니다. 가상의 토우 작품들이 서로 대립되어 서로 마주보듯 작가 자신의 세계관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유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 틀을 깨서 충돌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현 예비 작가는 아티스타트에서 첫 전시를 가졌습니다. 명수현 작가는 자신의 작품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을 함께 펼치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가로 또 다른 꿈을 그려나갑니다. 이게 다들 신진 작가들인데 작품에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내가지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물건에 제 작품을 담아서 저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보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다혜 예비 작가. 다이아몬드 원석이 세공되는 과정을 거치며 빛을 머물고 있듯 자신의 작품 속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색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형체를 크게 나타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형체에 대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그 단면들에 대해서 사람의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나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더 빗대어서 확대를 시켜 나갈지, 아니면은 원래 가진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려는 신진 작가의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아티스타트 전시. 올해 아티스타트에 참여한 64명의 예비 작가의 작품들은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와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피아크에서 오는 3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HC 뉴스 봉희철입니다. 남구에는 지하 보행로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문현 3동과 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인데요. 문제는 이곳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시설도 노후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남구가 환경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문현 3동과 4동은 고가도로를 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한 곳뿐. 자유롭게 오가는 길은 지하보도가 유일합니다. 길이는 61m, 폭은 11m에 높이가 4m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이에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19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고 실내 인테리어도 싹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지하보도 안에는 조명 개선, 그리고 디자인 시설을 개선해서 안전하고 밝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 면은 남구 홍보 시설로, 다른 면은 구민을 홍보하는 갤러리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앉아 쉴 수 있는 휴게 시설과 안전을 위한 배상벨도 설치했습니다. 남구는 이번 공사를 하면서 이 지하 보도를 문현 3동과 4동을 연결하는 이음길로 명명했습니다. 이 길을 오가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조금 여자들 다니기는 좀 겁이 났어요. 침침하고 칙칙하고 왠지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혼자 많이 다니니까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진짜 여기 들어오면 힐링되는 것 같은. 남구는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역 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서구와 중구, 금정구가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101가지로 즐기는 정주 환경 조성 프로젝트 나는 원도심 서구에 산다를 주제로 3개 분야 7개 사업을 5월부터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부산은 3개 복지관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사회복지관 280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의 시설과 환경, 재정, 이용자의 권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복지관은 남구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영도구의 저령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노인의치 사업 대상자에 대해 이달부터 밀착 구강 관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 49명에게 틀니를 지원했습니다. 강서구 관계자는 틀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몰라 구강의 변화나 틀니의 변형으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이 많아 대상자별 밀착 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시 통합 사례나 정신 상담, 방문 보건 등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수영구의회는 오늘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수영구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그리고 광안 3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13개 조례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 발언에는 윤정환 의원이 나와 장수의자 설치를 제안했고, 손사라 의원은 밀락동 옛 미월드 부지의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무궁화 동산 이전 논란건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습니다. 사하발전협의회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사하희망음악회를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울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 OST 등 아르고윈드 오케스트라 등을 초청한 공연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사상강변축제가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사상강변축제는 축제의 콘텐츠, 운영, 발전성, 개최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상강변축제는 지난 2000년 사상팔경축제로 시작해 2002년 사상강변축제로 개편,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